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남에선 주말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4개 시의 감염 확산 차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내 3D 프린팅 기술로 만든 부품이 수입 부품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전투기 KF-X의 부품 국산화에도 일조했습니다. 각종 농업 현장에서 드론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자체 차원의 지원 사업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맞춤형 임대주택 3,500여 채를 공급합니다. 주거비 47억 원도 지원합니다. 경남에선 어제 오후 5시까지 만 하루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 44명이 발생했습니다. 경상남도는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진주와 사천, 김해와 양산 4개시와 함께 감염 확산 차단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김상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 오후 5시 이후 경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4명. 휴일임에도 아랑곳 없이 이달 들어 이틀 만에 102명이 확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사천 11명, 진주 10명, 김해 9명 등으로 사천 유흥업소 관련 확진이 6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30명으로 늘었고 김해 소재 보습학원 관련도 6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48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 일주일간 발생 현황을 보면 진주 96명, 사천 69명, 양산 51명, 김해 39명으로 이들 4개 시에서 발생한 확진자가 같은 기간 도내 확진자의 90%에 육박합니다. 경상남도는 4개 시와 함께 감염 확산 차단에 주력합니다. 사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9일까지 재연장했고 양산시는 내일부터 10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합니다. 또 이동과 접촉이 많아질 수 있는 5월 가정의 달에 전체 시군의 방역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가족 지인 간의 만남을 계획하고 계신 도민들께서는 온 가족이 마음 편히 함께 모일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이번 가정의 달은 만남보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편 김경수 도지사는 어제 오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서 자가격리 면제를 받은 해외 입국자로부터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면서 자가격리 면제자의 정보를 지방정부와 공유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원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중 하나인 3D 프린팅 기술은 간단한 음식부터 복잡한 제조업까지 다양하게 쓰이는데요. 3D 프린팅 기술로 개발한 우리 부품이 수입산을 대체하면서 부품의 국산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이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기업체 3D 프린팅 센터. 특수 장비를 착용한 직원이 대형 3D 프린터기의 가동 준비를 마치면 1600도의 레이저가 설계대로 금속을 깎아 층층이 쌓아 올립니다. 기존 가공 기술로는 만들지 못했던 정밀하고 복잡한 모양의 금속 부품은 최근 우리 전투기 KF-X에도 장착됐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부품이라 국산 첫 전투기의 부품 국산화 비율 65% 달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부품을 가볍게 만들 수 있고요. 여러 개의 부품을 하나로 통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립 공정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만큼 납기도 줄어들고 단가도 절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영하 160도의 액화 상태인 천연가스를 바닷물 등을 활용해 기체 상태로 변화시키는 해수식 LNG 기화기.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이 설비를 이 업체는 3년 동안 연구 개발한 끝에 우리 기술로 만들었는데 3D 프린팅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3D 프린팅 기술로 축소 모형을 수차례 만들어 문제점을 파악하고 성능도 개선해 일본 제품을 뛰어넘은 겁니다. 100% 일본 업체가 독점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업체도 국산화하자. 국내 시장은 한 5천억 정도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3D 프린팅 시장은 운영 기술과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세계 8위 수준. 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제품을 구매해서 제품 성능에 대한 피드백을 통하여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꾸준한 기술 개발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속 3D 프린팅 산업 시장은 2024년 전 세계 11조 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월요일 아침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로 출발합니다. 예년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어제보다 한낮 기온이 1에서 6도가량 높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창원과 진주의 한낮 기온 21도 내외가 예상되고요. 아침 기온은 창원 9도, 진주 6도 내외로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경남 서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전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까지 10에서 40mm가량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오후부터는 차차 바람도 강해지면서 순간 풍속이 시속 70km 이상 강풍이 예상됩니다. 바람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진주 등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서요. 출근길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일교차가 20도 내외로 크게 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밀양 6도, 함안은 5도 내외로 쌀쌀합니다. 한낮 기온은 밀양 23도, 김해는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4도, 산청은 6도 내외를 보입니다. 한낮 기온 거창 23도, 합천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비가 온 뒤로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하동의 대표 특산물 하면 매실과 녹차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녹차나 매실은 주로 산간 지역에서 키우다 보니까 농사 짓기가 너무 힘들다는 점인데요. 최근에는 이런 불편을 드론이 해결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종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파른 산비탈의 친환경 매실밭. 엄지손톱 크기만한 초록 매실이 올망졸망 달릴 무렵 조심해야 할 병해충이 있습니다. 열매 속으로 파고들어 알을 낳아 수확 무렵 매실을 낙과시키는 씨살이 존벌입니다. 이 병해충 감염을 막으려면 8번 이상 방제를 해야 하는데 가파른 산자락이어서 힘도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이런 불편을 드론이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방제용 드론이 매실밭을 두 차례 휙 돌더니 채 20분도 안 돼 작업을 끝냅니다. 옛날처럼 방제를 하게 되면 한 번 방제할 때마다 한 3시간 정도 걸리는데 드론으로 하게 되면 뭐 한 15분,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거든요. 노동력 절감이나 시간 전략에 크게 도움이 되고. 역시 급경사지에 자리 잡은 넓은 녹차밭. 유기질 비료 100톤을 뿌려야 하는데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아 드론 방제를 요청했습니다. 10명이 이틀 정도 걸려야 할 작업량을 드론 2대가 불과 3시간 만에 마무리했습니다. 2년 전 드론 활용계를 신설한 하동군은 올해부터 드론을 활용한 농작업 지원 사업을 첫 시작했습니다. 가파른 경사지에서 드론 농작업을 하는 건 처음입니다. 농민들 호응이 좋으면 앞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가파른 산간 농지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드론. 이제 농업의 필수품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세입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이렇게 신기술로 기존 관행 농사를 대체하고 국산 신품종도 확대 보급되면서 경제적인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생산성은 높아지고 비용은 절감됐기 때문인데요. 이런 신기술과 국산 신품종의 농가 보급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느타리 버섯 농장에서 다양한 색상의 국산 품종 버섯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줄기가 탄탄하고 병충해가 거의 없어 생산성이 좋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국산 품종이어서 외국에 주는 로열티가 없는 것도 장점입니다. 다른 버섯보다 재배하기도 수월하고 가격 면에서도 70-80% 이상 더 받고 있습니다. 카네이션을 재배하는 이 농장은 스마트팜으로 전환하며 기름이나 연탄이 아닌 가스를 사용하는 신기술을 도입했습니다. 난방비가 30%가량 줄어들고 가스 난방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광합성에 활용해 고품질의 꽃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최근 3년간의 신기술 보급 시범 사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개발 비용 대비 4.5배 이상의 성과를 내고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산성 향상과 경영비 절감, 소득 증대 등의 경제적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된 만큼 앞으로도 농업인의 수요를 반영한 현장 밀착형 신기술을 적극 발굴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수입 종자를 대체하는 국산 신품종과 영농 신기술이
우리 농업의 활력소가 되면서 농촌진흥청은 농가 보급에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일제강점기 한센병 환자와 가족들은 일본의 강제 격리 정책으로 고흥 소록도에 수용돼 말할 수 없는 인권 침해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 한센인 가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영의 섬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 일제강점기 한센병 환자들은 이곳 소록도에 강제 격리되어야만 했습니다. 1940년대 고흥 소록도에 강제 수용됐던 환자들만 모두 6천여 명을 넘었습니다. 육지가 지척에 바라다 보이는 소록도에서 당시 한센인과 그 가족들은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는 극심한 강제 노동과 인권 유린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현재 생존한 일부 한센인 가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피해 보상 청구를 했습니다. 지난 2019년 일본 정부가 만든 한센 가족 피해자 보상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말해서 축출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축출당했다. 고향에서 축출당해서 예지로 떠돌아다녔다. 이거리 한센이뿐만 아니고 거기에 딸려 있었던 우리 가족들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보상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현재 소송에 참여한 한센인 가족들만 모두 62명입니다. 변호인단 측은 향후 피해자 가족들을 더 찾아 일본 정부에 추가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제시대 때 있었던 정착촌에서 생활하실 분들의 자녀들이 이제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지금 62명보다는 훨씬 많은 숫자가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드립니다. 사회의 편견과 차별 속에서도 그저 숨죽여 살아와야만 했던 한센인 가족들. 이번 피해 보상 청구는 이들의 가슴속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작은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오늘 경남의 주요 행사 소식 정리했습니다. 이태준 기념관 전시시설 설치 중간보고회가 오늘 오전 10시 30분 함안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립니다. LP가스 시설 안전관리대행 시범사업 편판식은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산청군 산청급의 찬탄 농공단지 협의회 사무실에서 진행됩니다. 2021년 1분기 의령군의 친절 공무원 표창 수여식은 오늘 오전 10시 군수실에서 펼쳐집니다. 김해시 5월 자랑스러운 CEO 시상식은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장실에서 열립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맞춤형 주택 3,500여 채를 공급하고 청년 4,776명에게 주거비 47억 원을 지원합니다. 공급 물량은 청년 신혼부부용 매입 임대주택 2,000여 채, 도시재생 뉴딜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600여 채, 행복주택과 신혼희망타운 560채, 빈집 활용 임대주택 25채 등입니다.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의 사유로 따로 살 경우 별도의 주거급여를 자녀에게 지급하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세대주 청년 1,500여 명에게 최대 15만 원의 월세를 10개월간 지원합니다. 경남 지역의 3월 미분양 주택이 전달보다 17.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의 3월 미분양 주택 현황에 따르면 경남의 3월 미분양 주택은 2,132호로 전달보다 457호 줄었습니다. 준공후 미분양은 421호 줄어든 2,038호로 경남의 미분양 주택 대부분은 준공후 미분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상남도가 소상공인의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지원합니다. 선정된 업체에는 제품 특성에 적합한 온라인 쇼핑몰을 고르고 마케팅 전략을 짤 수 있게 컨설팅하고 온라인 마케팅 비용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자체 개발하거나 제조 디자인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상남도 내 소상공인이며 오늘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경남경제진흥원에서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평화통일교육 학습 자료집인 경남 평화통일 수업 이야기를 제작해 보급합니다.
경남 평화통일 수업 이야기는 초등학생용과 중학생, 특수교육 대상 학생용 두 가지로 만들어지며 분단과 평화통일 등을 주제로 토론하는 수업 자료로 활용됩니다. 철도 차량을 제작하는 성신 RST와 냉동 공조기를 제조하는 웰템 등 경남 20개 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강소기업에 지정됐습니다. 중기부가 올해 지정한 글로벌 강소기업 200곳 가운데 경남은 경기와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고 경남의 누적 강소기업은 85곳으로 늘었습니다. 지정된 기업들은 정부와 지자체 등의 해외 마케팅, 연구개발 참여 우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업인의 작목 전환과 재배 확대를 지원하는 경상남도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김일수 무소속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신소득작물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며 경상남도 신소득작물 육성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획량이 줄고 있는 참문어, 삼치, 감성돔에 대해서 이달부터 금어기를 적용했습니다. 참문어는 산란기가 지역마다 조금 다른 점을 감안해 경남은 오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금어기며 삼치와 감성돔은 5월 한 달 동안입니다. 금어기를 위반한 어업인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낚시객도 8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경남FC 유소년재단은 경남FC와 축구 꿈나무를 육성할 리틀 드리머스 프랜차이즈를 모집합니다. 필수 자격 요건은 대표 자격 축구클럽을 2년 넘게 운영하고 사무실과 전용구장, 라커룸 가운데 한 곳을 보유해야 합니다. 유소년재단은 가입하는 팀에게 경남FC 관련 CI 활용권과 리틀 드리머스 운영 프로그램, 커리큘럼 등을 지원합니다. 봄 행락철을 맞아 경남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제6지구대는 5월 한 달 동안 승합 차량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지정차로 위반과 갓길 통행, 대열 운행 등이며 경찰은 사고 다발 구간에 순찰 차량과 암행 단속 차량을 배치해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함양산삼 항노화 엑스포 조직위가 주민 참여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30일까지 엑스포 인정 상품을 공개 모집합니다. 조직위는 그동안 지리산 함양쌀과 함의양 와인, 함양 산양삼 골드스틱 등 12개 제품을 엑스포 공식 인정 상품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달부터 사천 바다 케이블카 입장권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탑승권을 구매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100%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제3회 청소년 참여 예산 제안대회 청소년이 바라는 지역 예산의 참가자를 오는 14일까지 모집합니다. 13살에서 19살까지의 경남 지역 청소년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고 청소년의 행복에 필요한 제안이나 지역사회 문제점과 해결 방안, 경상남도를 변화시키는 아이디어 등을 제안받습니다. 다음 달 26일 본선 제안대회가 개최되며 심사위원단과 청소년 청중평가단의 심사로 최종 우수 제안 4팀을 선정합니다. 낙동강유역 환경청이 양산 사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공사 중지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습니다. 환경청은 또 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멸종위기종 2급인 고리도롱뇽의 긴급구조와 서식환경 모니터링 등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대책팀을 꾸려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한편 양산 사송 공공주택지구는 지난해 멸종위기종 2급 흰목 물대새 서식환경 안정화를 위해 공사를 중지하고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공동조사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거제 지역의 택시 호출비가 이달부터 사라집니다. 거제시와 지역 택시업계는 지난 2월 택시 호출비 면제 협약을 맺고 콜센터 통합과 운영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모바일 콜택시 서비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좋은섬 콜택시를 설치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함안 남문의 고분군이 아라가야 최고 지배층 묘역인 함안 마리산 고분군에 통합돼 국가사적으로 지정 예고됐다고 밝혔습니다.
마리산 고분군은 700m 떨어져 있어 또 하나의 아라가야 왕릉으로 불렸던 남문의 고분군의 사적 지정은 역사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돼 국정과제 가야사 조사 연구와 정비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행된 바 있습니다. 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